자, 한 살인범의 얘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한 주택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네, 지난해 9월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동거인이던 20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는요, 20대 남성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용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고 홧김에 범행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이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연락을 계속 이어오다가요, 여기가 20대 남성의 집이었는데 이 지난해 8월 말부터 20대 남성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검찰이 말이죠. 이자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한 사람을 무려 190차례나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자도 고작 17년형을 받는 판에 아니 사람 한 명 이렇게 살해한 걸로 무기징역이다? 아니 사형이다? 일단 뭐 뒤에 자세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검찰은 충분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걸 명시하면서도, 그러니까 사형을 통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검찰은 사형 구형,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한 사람을 해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들으시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190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한 경우도 고작 17년형을 받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자의 충격적인 정체 알고 나시면 가족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명을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3번의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살인은 1970년도 전북 완주군에서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당시에 10대였고요. 피해자는 10살 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목 졸라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이 자택 다락에 숨겼고요. 서울로 달아났다가 여기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으로 당시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선고받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첫 살인이 10대, 10살짜리 초등생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시절에 또 살인. 두 번째 살인이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살인 사건은 일시가 1986년입니다. 당시에 이제 동성애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을 지금 살해를 했던 건데요. 이 연인이 이별 요구를 해가지고 격분을 했고, 당시 20대인데 결국은 살인을 했고, 당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재판부도 두 번째 살인이니까 이제 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된다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무기징역에는 사실 좀 맹점이 있어요. 무기징역은 평생이 아니에요. 유기의 반대말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2017년도에 가석방이 되는데,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0년만 수감을 하면 20년만 조건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 역시 이 수용 조건을 채워서 2017년도에 가석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살인 때는 소년범이라서 솜방망이, 두 번째 살인 때는 무기징역 선고. 자, 그런데 30년 살고 나와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 이 3명의 사람을 살해한 이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날 놀려서 헤어지자고 해서 그냥 화가 나서. 자, 교수님. 네. 애초에 그러니까요. 교화될 여지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0대 때부터 이런 지금 살인, 강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폭행 이런 게 아니고 살인을 해서 결국엔 지금 현재 60대인 지금도 또 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정말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3번을, 이유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놀려서 헤어지자고 해서 화나서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의 개인적 특징이 좀 정신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지금 이런 진단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이죠. 조울증이 있고, 비기질성 불면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능이 IQ가 70이네요. 이제 70이면 경계선 지능 혹은 경도 지적 장애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와 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3명을 죽입니까? 이거는 교회 가능성이 없고요. 지금 이 사람 출소 후에 출소자들을 위한 기관에 갔었지만
적응 못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정신병원에 4차례를 지금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와서 교화되고 변화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3명을 살해했으니까 이거 굳이 따지면 연쇄살인범입니다. 연쇄살인범. 예? 자, 며칠 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판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보다 영구히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게 타당하다. 자, 말씀드렸죠. 1986년 처음 무기징역형이 나왔을 때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영구히 격리가 됐습니까? 30년 살다 나와서 사람을 또 죽였어요.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그냥 설명 들었을 때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우리 사건 현장 보시는 분들은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 보통 사형 선고 안 되는구나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전에 2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또 감형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간 37년 동안 벌금 100만 원 정도 선고받은 상해 사건밖에 없으니까 뭐 폭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3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바깥에 돌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감형 이유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일단은 우발적 범행임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그래도 피해자가 합쳐보면 3명입니다. 한 명씩 3번 나눠 죽이면은 사형 선고가 안 되는 겁니까? 한 번에 연쇄살인을 하게 되면 사형 선고가 가능해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그러니까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 30년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석방으로. 그럼 그 뒤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저는 이게 물론 사형 집행이 되진 않지만 사형 선고가 되면 최소한 가석방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아쉽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발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영구히 사회적 격리. 격리가 안 되잖아요. 안 시키잖아.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종신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 개정안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막 통과가 된다면 사형이 있으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죠. 보완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문제점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 형벌의 목적을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일반 예방, 딴 사람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처벌받는다. 응보, 네가 한 만큼 책임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특별 예방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나중에 형벌을 받고 나서 사회에 복귀하는 거. 이것도 이제 특별 예방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하게 되면 특별 예방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사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